요즘 콜레라나 뇌염뿐 아니라 진드기로 인한 각종 감염 질환 발생이 잦습니다. 따라서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제대로 손을 잘 씻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보다 자세한 내용 한양대 구리병원 감염내과 김지은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이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감염 질환 발생이 굉장히 잦은데요. 많은 분들이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손 씻기를 잘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이 손 씻기 실제로 얼마 정도의 감염 질환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겁니까? 적절한 손 씻기를 하는 경우에 콜레라나 장티푸스 등의 수인성 질환은 한 50에서 70% 예방이 가능합니다. 네. 손위생만으로 이제 감염성 위장관 질환은 한 50%, 그리고 급성 감염성 호흡기 질환은 평균 20%가량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미국에서 식품 매개 질환의 원인을 분석한 적이 있는데 이 중에 약 3분의 1이 손위생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예. 손 씻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손 씻기로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은 뭐가 있습니까? 병이 걸리게 되는 여러 방법 중에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예를 들면 이제 먹어서 걸리는 감염병이라던가 오염된 손에 의해 상처 부위에 2차 세균 감염이 되는 것 등을 이러한 손 씻기를 통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콜레라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이런 수인성 감염병 질환인데요. 손 씻기를 잘하게 되면 병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 밖에도 독감,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이런 것들도 손 씻기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네, 당연히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 이 정도는 상식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손을 씻을 때 제대로 좀 꼼꼼하게 씻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손을 씻을 때 대충 씻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손을 이제 손 씻기를 할 때 신경 써서 손을 잘 씻지 않으면 이제 손이 안 씻어진 부분이 남게 됩니다. 이때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균이 증식을 하면서 손을 씻은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손 씻기를 할 때는 손을 잘 안 닦아지는 부분까지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손을 좀 대강 이렇게 닦다 보면은 잘 안 닦이는 부위가 있기 마련인데요. 구체적으로 네. 우리 손가락 중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닦아야 하는 부위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제 손 씻는 행위를 봤을 때 잘 안 씻는 부위가 있고 덜 씻기는 부위 그리고 잘 씻는 부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손바닥과 손등은 잘 씻어지는 부위이긴 한데요. 그 외에 손가락 끝이라던가 엄지손가락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잘 안 씻어지는 부위입니다. 또 이제 손바닥에 주름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잘 안 씻어지는 부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병이 옮겨가는 감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잘 씻는다고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같이 네. 사는 가족이라든지 접촉하는 집단 함께 씻어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손과 손을 맞잡으면은 실제로 감염이 이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상 면역의 사람들이 손과 손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균이 옮겨질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이제 감염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예. 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라던가 어린아이, 노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균을 갖고 있던 상황이 병으로 감염으로 유발되면서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르게 손을 잘 씻는 방법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잘 의식적으로 씻고자 하지 않으면 안 씻게 되는 부위를 잘 씻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6단계 손 씻기 방법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네. 방법을 보시면 먼저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르고 그 다음으로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줍니다. 다음으로는 손등과 손바닥을 문지르고 그 다음으로 엄지손가락을 씻고 손바닥을 마주대고 깍지를 끼고 문질러주면서 손위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 끝을 손바닥에 문질러줘서 잘 안 씻는 손끝 부위를 마지막으로 손을 씻어주는 것이 6단계 손 씻기입니다. 이렇게 구석구석 꼼꼼하게 씻는 것도 중요하고 이러한 시간이 20, 30초 정도 되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잘 씻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용 화장실 가보면요. 비누가 이렇게 물에 담겨서 눅눅한 상태로 있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좀 비위생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누를 어떻게 좀 쓰는 게 좋을까요?
말씀하셨듯이 고형 비누의 경우에는 건조된 상태에서 우리가 물에 녹여서 거품을 내서 손을 씻어야지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형 비누가 물에 보관되어 이렇게 젖어서 눅눅해진 상황은 오히려 세균이 자라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고형 비누나 일반 물 비누나 거품 비누 그 손을 아까 말씀드렸던 6단계로 꼼꼼하게 잘 씻으시면 크게 차이는 없고요. 그 외에 뭐 알코올성 손소독제나 항균 비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서 병원이나 장기 요양병원처럼 환자가 많고 균이 많은 곳에서는 이런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손을 잘 씻게만 해도 뭐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던데 아무래도 이런 감염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손을 일례로 이제 설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분석을 했을 때 예방 접종이나 물 관리를 하게 되면 수천 달러의 돈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손위생에는 손위생 자원만 제공했을 때 한 3달러 정도로도 충분히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굉장한 사회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자, 손을 깨끗이 씻고 났다고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많이 만지는 물건 있지 않습니까? 뭐 손잡이라든지 뭐 지하철을 탔을 때, 버스 탔을 때 안전 손잡이 같은 거. 그래서 2차, 3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상생활에서 감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습관 쉽게 뭐 소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런 병을 야기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우리 생각보다 외부 환경에 굉장히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눈에 깨끗해 보여도 이런 병원체가 늘 손이나 다른 부분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다녀온 뒤에는 손을 반드시 손위생을 하고 감염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이런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메르스 때 문제가 됐듯이 병문안은 병원체를 획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병문안 자제하는 문화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겠고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 씻기를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손 씻기와 감염 질환 예방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감염내과 김지은 교수였습니다. 오늘 조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단순히 손을 잘 씻는 것만으로도 감염병의 최대 70%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무엇보다 오늘 짚어본 올바르게 손 씻는 방법 숙지하고 실천에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뭐 엄지손가락하고 손톱 아래 세균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손을 얼굴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또 감기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환절기에 특히 손 씻기 신경 많이 쓰셔야겠습니다.